오늘은 주역 타로 카드 20번 풍지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지간에 밑에 보시면 18이 있죠. 여기 되는데 여기 아닙니다. 10은 개수가 되고 8은 미토가 됩니다. 풍지간에 60가자가 되는 것은 개미입니다. 아시겠죠? 정력에 들어가는 상수도수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풍지간이 되어 있는데 풍지간에서 2, 3, 4, 5회를 바꾸면 위에 상캐가 되고 밑에는 하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옥해가 산지박이 됩니다. 풍지간 안에는 산지박이 숨어 있죠. 그걸 알고 계시면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풍지간의 캐는 일단 운세적으로 봐서는 이 관이니까 본다, 관조, 통찰 또는 마음의 눈, 신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지간 자체가 관세음보살님 할 때도 저 관자를 쓰죠. 관과 견 이런 건 각각 다릅니다. 한자에서 나중에 그거를 증명학이라 그러는데 한자의 글자 한자 한자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학은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석 선생님이 증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증명학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역학을 하시거나 명리학을 하시거나 주역을 하시거나 동양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상 중에 하나가 증명학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풍지관계는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또는 실상을 똑바로 보고 인식할 줄 아는 보편 타당성이 요구될 수 있다,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자가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또 실상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모든 것을 정반합 방법으로 보도록 노력한다. 아시죠? 연역법과 기납법을 연결해서 두 개를 다 쓰면 정반합이 되죠. 그걸 쓰시면 풍지관계의 운세적 특징이 됩니다. 풍지관의 금전적인 문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낫다? 현상 유지의 운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걸 봐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니까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큰 돈을 욕심내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풍지간이 떴다? 일단 현상 유지다. 이렇게 가시면 금전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애운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많고 주변 여건들이 간섭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동생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운은 주변의 방해를 극복하고 간다면 좋다. 그게 핵심입니다. 결혼은 이게 연애하고 좀 비슷한데요. 풍지간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되게 많죠. 이게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장애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형상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뚫고 천천히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장애를 하나씩 뚫고 극복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이 풍지간의 소망은 정신적인 것 쪽에 되게 좋습니다. 특히 학문, 종교, 예술 이런 쪽에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여자의 협력이 필요한 게 풍지간의 특징입니다. 여자들이 촉이 뛰어나고 직관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여자의 조언들을 받거나 어머님의 조언, 여자친구의 조언, 또 부인의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정반합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풍지간의 상징은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항상 음과 양인데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시간의 경과됨으로써 전망이 서서히 좋아진다. 또 순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라. 이게 찌그러진 해가 아니고 밝은 해입니다. 달은 어차피 보름달이 되게 예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재단 앞에 관리는 직분과 복록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슴은 이야기했죠. 복록과 발전이다 또는 연인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도 있다. 풍지간은 그런 뜻입니다. 촛불은 자신의 내면을 밝혀 정신 수양을 해라. 종교 치고 촛불 안 켜는 데는 잘 없죠.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집중하시면 더 좋은 것들도 보이고 자기 내면도 보이고 하니까 일단은 자신의 내면을 밝혀 정신 수양에 힘써라. 이렇게 보통 나타나는 게 상징입니다. 향로와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기처럼 세상을 지켜보고 관조하고 확인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한참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흘립니다. 내 마음도 저렇게 잘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 퍼져가는 걸 보면 쭉 퍼져서 되게 멀리까지 갑니다. 좀 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가본 이쁜 장군의 저울은 저울 자체가 치우침이 없죠. 이쪽도 내려가면 안 되고 치우침 없이 모든 건 정확해라.
일반적인 유니버셜 타로 카드에도 절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저스틱, 정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치우침 없이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성취, 재물 성취. 저울추는 균형을 잡힌 거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장군이 하늘의 신장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신장이 와서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강에 관련된 거는 풍지가는 어깨 통증, 혈액 문제, 식욕 문제, 거식증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굶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다가 몸 망칠 수도 있습니다. 기력이 감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 피로도 풍지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련하신다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정신적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풍지간은 수행의 관계,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 그걸 볼 수 있는 신미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관, 경찰, 행정관, 주로 공직계통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천문학, 군사학, 종교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이 보는 거니까, 종교에서는 관 자체를 되게 중요시하죠. 통찰, 신미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니까 종교학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관자가 관세보살님이 할 때 그 관자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점성가, 미래를 예측하고 맞출 수 있는 점성가도 되죠. 명리학자 또는 이 관자가 스님, 수녀, 목사, 신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주 통찰적 신미안이라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예언자적 기능도 굉장히 강력하답니다. 예술가들 중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떤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이 풍지간의 특징입니다. 풍지간계를 잘 이해하시고 습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적 카드 21번째 활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활해사업은 아래쪽에 보시면 한자 1과 9가 보이시죠? 1은 갑이고 9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60갑자는 활해사업은 갑신이다. 명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타로 하신 분들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외워 기본이잖아. 천간 10개, 가불명령 무비경신인계, 자축이며 진사며 신유술래. 이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니까 할매들도 다 압니다. 활해사업에서 2, 3, 4, 5 4개의 효를 만들면 상쾌와 학쾌가 되죠. 이거는 수상근쾌가 됩니다. 수상근쾌가 되니까 활해사업 안에는 수상근이 숨어있다, 좀 힘든 애가 숨어있다를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죠. 활해사업 안에서 60갑자 갑신도 아시고 활해사업을 수상건도 안다. 나중에 통변 하실 때 이 한 장 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 카드를 갖다 놓고 사주별로 타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60갑자가 다 있으니 사주별로 연, 월, 일시에 놓고 그 사람이 뽑은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추적해 볼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전형적인 진짜로 사주 타로입니다. 사주의 쾌상, 수육 쾌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뽑은 쾌상을 가지고 추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겠죠. 명리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계시면 진짜 이 어떤 문제, 이런 거 집 팔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카드 하나 딱 뽑아보시면 원케에다 카드 딱 뽑으시면 알게 됩니다. 팔아요? 팔지 말아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쯤 된다도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제쯤 팔 수 있다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정확합니다. 활해사업은 운세는 화해, 이빨이 아래 위가 딱딱 부딪히다 맞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화해, 방해와 장벽을 극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어떤 일이 오든 이치에 맞게만 가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안에 음식물을 씹어서 끊고 자르듯이 막힌 것을 뚫고 진행한다, 화해한다, 화합한다, 모든 걸 융합한다. 입안에 들어가면 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씹으면 다 이게 소화 잘 되게 되죠. 그래서 활해사업은 끊고 자르고 씹어서 넘길 수 있게 모든 걸 맞춰라. 활해사업의 특징입니다. 활해사업은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배짱을 가지고 쭉 가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씹어서 넘길 때까지는 씹어야 되니까. 안 씹고 넘기면 체하죠, 그죠? 꼭꼭 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활해사업의 금전운은 노력한 만큼 소득 증대가 온다. 그리고 씹는 만큼 영양분이 되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침체는 올 수 있다. 항상 씹다가 잠시만 혀도 씹을 수 있고, 항상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라. 활해사업은 윗니빨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랫니빨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치아가 없으면 잇몸만 가지고 버텨야 되는 것도 올 수 있는 게 활해사업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활해사업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운은 노력한 만큼 소득 증대가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꾹꾹 씹어서 넘길 만큼 되니까. 일시적인 침체는 올 수 있다. 항상 더불어 사는 지혜. 활해사업의 연애운은 감정의 변화가 복잡다단하다. 밥 먹으면 오징어 먹고 싶기도 하고 밥도 먹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와 같은 감정 변화가 심합니다. 그죠? 삼각관계를 조심하세요. 정분관계는 유부남이 처녀를 만날 수 있고 유부녀가
총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난 거 정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분 관계는 어떻게 옆에서 잘 보셔야 되지, 안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이혼과 별거의 운이 강합니다. 화해사업은 부정교합처럼 가다가 삐끗하면 화합이 안 되죠. 근데 끝까지 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화해사업회를 뽑으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약간 별거해가 있으시다가 또 이제 서로 조율을 해서 맞춰가는 쪽이 되게 좋은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해사업회 뽑으시면 일단 배짱 두둑하게 갖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결혼생활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해사업회의 소망은 서두르거나 빨리 막 일을 진행하다 보면 깽판입니다. 안 됩니다. 끈기 있고, 주행은 항상 그렇죠. 끈기 있고 집요하게 버틸 수 있을 만큼 다 버텨봐라. 이뤄줄 수 있다. 여기도 그래야 됩니다. 끈기 있게 꼭꼭 씹어서 삼킬 수 있을 때까지 씹으시오. 꼭꼭 씹으세요. 화해사업의 특징입니다. 화해사업의 북두칠성 보이죠? 북두칠성은 곤란과 장애를 남친다. 이 염정성부터 파군성까지 있는데 좋은 별도 있고 나쁜 별도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좌보성, 우보성 해서 다 하면 8개가 4개는 좋고 4개는 나빠요. 근데 하늘의 별은 항상 힘들 때 보죠. 기분 좋을 때도 봅니다. 그러니까 곤란과 장애를 남시하니까 북두칠성이 있을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뜨면 일단 조심하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열심히 비선하고 있는 이쁜 안악처럼 하늘의 도움을 기원한 겁니다. 북두칠성을 보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입니다. 화해사업은 기원의 개다. 비선하는 여인은 마음속에 소원을 지극정성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보면 이렇게 빌고 있잖아. 무당들도 열심히 빕니다만. 두 마리의 기러기는 서로 의지하고 극복해야 됨을 암시합니다. 기러기는 집단으로 움직이죠. 한 마리 안 갑니다. 가면 거의 걔는 목적지까지 못 가죠. 기러기는 집단으로 간다. 여기는 두 마리 됐지만 보통 떼지어서 가죠. 그래야 서로 힘을 주고하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지구 자기장이 조금 문제가 되고 고주파 때문에 새들이 가다가 나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마리 사슴이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극복하면서 버틴다. 버텨내면 복록이 증대된다. 왜? 두 마리니까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일 때 더 많아지죠. 복록이. 그와 같이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된다. 꼭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인고의 세월이죠. 돌담은 안정감과 편안함이죠. 뒤에 돌담에서 일단 기대해야 되고, 근데 돌 사이에 바람은 들어옵니다만은 이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그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습니다. 건강은 신경성 두통을 조심하자, 치통 조심하자, 또 충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잇몸병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주염도 조심하셔야 되고, 호흡행방, 설사, 치질, 관절염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업은 선생님도 괜찮고, 점술가, 역술가, 무당, 신제자, 수녀, 스님. 요새는 무당이라는 말을 너무 신제자분들이 싫어하는데, 이 당자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당자는 지극히 존재한 사람들한테만 붙였고, 옛날에는 정경부인들 이상 아니면 당자를 못 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존귀해야 당자를 붙여요. 스님들 보시면 뭐 해운당, 설화당 다 붙이죠. 그 당자가 너무너무 귀하고 큰 글자라서 그걸 쓰는데, 무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하대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극존칭입니다. 무의 당은 일가를 이루신 분, 그걸 모르시고 나는 무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당은 극존칭입니다. 알고 계시면 나는 무당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은 자기 주체성이 있는 분이에요. 신제자요? 이분들 주체성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신제자 아닙니다. 신은 제자를 두지 않습니다. 무당이라의 증상이겠죠. 사람은 제자를 둡니다. 그 다음에 목사, 신부, 저도 신제자 적어놓기는 했지만 별로입니다. 목사, 신부, 또 전도사, 영성학자, 점성학자, 천체물리학자, 동물학자도 괜찮습니다. 화해사업 뜨시면 캐상을 잘 보시고 캐상 안에 있는 여러가지 물상들이 있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주역 캐상의 물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주역은 책을 지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각자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한 책을 보지 마시고 여러 책을 보고 비교하셔서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모르니까 사람 내는 외우지 않는 것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막 이해해도 못 외우면 다 꽝입니다. 무조건 외워 놓으시고 그걸 연합해서 이해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해사업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역 타로 카드의 22번째 산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비캐를 2, 3, 4, 5를 만들면 이게 상캐가 되고 이게 하캐가 되시죠.
상하로 들어가면 내수해가 됩니다. 산화비의 22번에 보시면 한자가 2, 10입니다. 이거는 을류가 됩니다. 60갑자 중에 을류가 됩니다. 60갑자와 주역이 융합이 돼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산화비는 운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조심해라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는 좋은 건데 아름다움 뒤에 나쁜 게 숨어 있으면 진짜 무서워집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조심해라.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산화비케의 운세는 적재적소의 재물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은 보통 긴축 재정을 하는 게 좋고 지출은 억제한다. 예능, 예술 전문직 종사자는 성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연관이 되죠. 예능 예술적 성취도는 높다. 산화비는 금전운이 재물의 융통성이 힘들다. 왜냐하면 다수가 없어요. 연애는 오래간 인연으로는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산화비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움직이고 아름다우고 이쁜 걸 자꾸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 돈을 막 쓰는 경향도 있어서 연애는 오래가기 힘들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조품이다. 속을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애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더 웃기는 거는 결혼인데요. 산화비케를 뽑았을 때 결혼운은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또는 상대방의 비밀로 인해 그게 결혼이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결혼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죠. 학력 속여버리고 재산 속여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속이고 결혼해놨다가 파탄 나는 경우. 사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도 많고요. 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대사가 파탄 나버리니까 정신적으로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고 두 번째는 사람을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한 40년 하다 보니 별의별 상황을 많이 봐서 산화비케의 특징과 아주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진행해라. 의외의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서 이런 경우죠. 10년 전에 한번 도와줬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30년 전에 자기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 은혜에 갚으러 온 사람도 본 적이 있고 이거 보면은 이 산화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진행한다. 의외의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산화비의 상징을 보면은 선술에 보이시죠? 선술에는 빈술에 의해는 뭐든지 담을 수 있죠. 허와 실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담느냐 가짜를 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모조품 담으면 가짜죠. 산화비 안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은 재반사항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올라가야 되니 어렵죠. 바위 위에 사다리 대고 올라가는 관리는 현실 상황의 각박함을 알고 극복해야 된다. 열심히 올라가야 되죠. 이 사람도 관복 입고 올라가면 참 힘들 건데 열심히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름성 요인은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관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부르면서 꽃 살랑살랑 흔들며 꼬시고 있죠. 구름성 요인은 애정관계 때문에 하와 복이 오락가락하다. 이 사다리 열심히 손잡고 안 가다 옆에 여자 쳐다보다가 떨어지면 골로 가지고 그죠. 돛을 펼친 나룻배를 보시면은 소망과 재물이 원만히 성취된다는 뜻을 나룻배로 싣고 오거나 싣고 갈 수 있으니까 뭐 무역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운도 있는데 소망과 재물이 성취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막 와요. 이 비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냐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최종 결실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진행된다. 이 쾌상하고 그림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그게 주역의 몸이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조금 이 최종 결실이 윤택하고 풍요롭다고 돼. 비 오면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비 안 오면 끝장이죠. 다 말라 죽으니까 비 오면 농부들이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좋아하는 게 비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산화비의 건강은 두통, 척추 관련 질환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애정 관계로 인한 과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에 잠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계속 놀면 몸 상합니다. 남자 여자 둘이 열심히 놀면 몸 상하죠. 그다음에 정력 부족도 조심하셔야 되고 항정신성 의약품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약도 조심하셔야 되고 진통제로 인한 고통, 진통제 너무 많이 먹고 병에 의해서 그 약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올 수 있는 거 알죠? 혈압 상승, 고혈압도 조심해야 됩니다. 산화비의 직업적 특징으로는 공직도 괜찮고요. 일반 직장 다니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아까 배가 이동이라고 그랬죠. 물류업도 괜찮고 무역업도 괜찮고 택배도 괜찮고 배달업, 운송업 다 괜찮습니다. 해군이나 해군 승무원도 될 수 있고 항공 승무원도 될 수 있어요. 이쁜 아줌마가 꽃 들고 있죠. 술집 요 정도 나쁘진 않고 관리가 열심히 암벽 등반하고 있으니까 암벽 등반 가도 괜찮습니다. 채굴도 괜찮습니다. 뭐 돌을 깎거나 굴착, 뭐 동굴 뚫는 사람들도 있고 땅을 굴착해가지고
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 산화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업적 특성을 확인해 보시고 또 추론도 하시고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